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 꿈의 문을 통과한다.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 동안 추적하며 이해하려 했던 핵심은 단 하나, 의식의 수준이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의식의 한계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의식을 갖고 있고, 가난한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 가난한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이며 삶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법칙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부는 행동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의 산물이다. 부의식을 가진 사람은 부를 당연하게 여긴다. 기회를 보면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본다.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보다 해법을 먼저 찾는다. 반대로 가난의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걱정부터 한다. 실패를 시도보다 크게 보며 작은 손실도 커다란 위험처럼 느낀다. 의식이 다르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힐이 말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뇌와 행동 구조 그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다. 부의식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강력한 목적, 반복되는 자기 암시, 확신, 행동, 그리고 실패와 학습의 반복 속에서 형성된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다. 하지만 힐이 말한 진짜 핵심은 기술 이전의 의식의 전환이다. 의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최고의 전략을 손에 쥐어도 그대로 무너진다. 의식이 바뀐 사람은 평범한 전략조차 비범하게 만든다. 결국 진짜 차이는 사람 내부의 시스템에 있다. 부의식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명확한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다. 왜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그 돈을 통해 어떤 삶을 만들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목적이 선명할수록 마음속 의식은 그 목적과 일치하도록 주변 정보를 필터링하고 정렬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기회와 연결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현실이다. 목적이 뇌 활동을 지배한다. 두 번째 원리는 신념이다. 신념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될 것 같다가 아닌 되어야만 한다는 확신이다. 힐이 연구한 수천 명의 성공자는 모두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현실보다 생각을 믿었다. 상황보다 목적을 믿었다. 실패보다 가능성을 믿었다. 이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화하는 힘이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부의식은 이 신념의 결을 통해 형성된다. 세 번째 원리는 자기 암시다. 힐은 이 원리를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 인간의 무의식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현실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기록한다. 나는 반드시 해낼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뇌는 그에 맞는 행동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식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말투부터 바꿔야 한다. 말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의식을 만든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곧 무엇을 믿는지가 된다. 네 번째 원리는 행동이다. 부의식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빠르다. 이유를 찾기보다 실행한다. 완벽을 찾기보다 움직인다. 의식이 부자의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뒤따른다. 반면 가난의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행동을 압도한다. 만약 실패하면 이라는 두려움이 움직임을 가로막는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머물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말을 걸어온다. 행동은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규율이다. 규율은 의식의 근육이다. 규율이 없으면 의식은 쉽게 흔들리고 행동은 쉽게 무너진다. 규율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다. 힐이 연구한 성공자들은 모두 강한 규율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다. 하기 싫어도 했다. 피곤해도 했다. 불확실해도 계속했다. 이 꾸준함이 의식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의식이 불을 견인한다. 규율이 없는 사람에게 불은 일시적이지만 규율이 있는 사람에게 불은 지속된다. 여섯 번째 원리는 감사다. 감사는 의식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감사하는 순간 사람의 시선은 부족함에서 가능성으로 옮겨간다. 감사는 마음의 진동수를 올리고
올라간 진동수는 더 나은 선택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면 실제 부도 따라온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다. 일곱 번째 원리는 유연함이다. 목적은 유지하되 방법은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고정된 사고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유연한 사고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회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온다. 유연한 사람은 변화 속에서 길을 찾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변화 속에서 길을 잃는다. 부의식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상태다.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여덟 번째 원리는 배움이다. 부의식을 갖춘 사람은 끊임없이 배운다.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넘어선다. 배우는 사람은 선택지가 많고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힐의 연구에서 성공자들은 모두 배움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배움이 의식을 키우고 커진 의식이 불을 끌어당긴다. 부의식을 만드는 마지막 원리는 환경이다.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부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확장되고 가난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축소된다. 힐은 말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의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어떤 대화를 듣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가 의식을 만들어낸다. 의식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의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부의식은 한번 만들어지면 평생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 부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어떤 실패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며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부의식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고 삶을 밀고 가는 추진력이다. 힐이 말한 부는 사고의 결과다 라는 문장은 바로 이 원리를 뜻한다. 당신이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가 당신이 어떤 미래로 향할지를 결정한다. 당신의 사고가 당신의 운명이다. 부의식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마음가짐 조절이 아니다. 삶 전체를 재설계하는 일이다.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확신을 쌓고 행동을 반복하고 규율을 유지하고 감사를 느끼고 배움을 지속하며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 당신의 의식은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한다. 부의식은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당신의 마음이 부자가 되는 순간, 부는 당신에게 오는 것을 멈출 수 없다.